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굿뉴스의 티모시입니다. 오늘 2021년 1월 둘째 주 뉴스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먼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뉴스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이 대장님과 함께 경제뉴스 제작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앞선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주류 언론의 경제뉴스가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언어의 장벽들이 존재하고 뜻이 모호한 어휘들도 많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딱딱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뉴스를 보시는데 흥미를 잃을 수 있으며 뉴스를 보는 데 있어서 처음 경제뉴스를 보시는 분들께는 다소 어려운 개념들을 마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처럼 간단한 설명조차 생략되어 있는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경제 뉴스를 이해하기 쉽고 재밌게 풀어보면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에 관심을 가지실 수 있겠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친구 말하는 게 재밌네 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이게 지금 아니지. 네. 이 친구 말하는 게 재미있네. 하시면서 꼭 화면을 보시지 않더라도 그냥 이거 스탠딩 코미디 틀어놓고 들으시는 것처럼 경제 뉴스를 집중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듯이 들으시면서도 경제 이야기가 어렵지 않게 느껴지시고 또 흥미를 가지실 수 있겠구나라는 취지에서 어찌 보면 이게 그 정규 편성되어 있는 경제 뉴스라기보다는 약간 디너쇼? 그런 쇼양 형식이라 그러죠. 쇼와 그 교양 합쳐진 쇼양 형식의 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키포인트는 여러분들께서 경제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키워드들을 선정을 해서 그 키워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서 제 이 뉴스가 아닌 다른 뉴스를 보시더라도 나 저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저 단어 들어본 적 있어 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이해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을 것이란 사명감도 있습니다. 이게 해보니까요,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짧지 않은 뉴스를 일주일에 그것도 2번이나 1, 2회에 걸쳐서 막 이렇게 주절주절 거리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뉴스를 선정을 해서 키워드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시게, 그리고 또 이제 논리 정연해야 되니까 논리 정연하게 이 뉴스를 설명하는 대본을 제작하는 것도 많은 시간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많은 시간이 들고 이게 제가 일주일에 적어도 1번, 그런 다음 2부에 걸쳐서 2번 이렇게 뉴스를 올리겠다라고 어찌 보면 시청자분들과 제가 약속을 한 거니까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그 엄청난 압박감과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매일 이게 또 무슨 뉴스를 전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좋아하실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것이 제 삶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한동안 서먹한 기간이 있었던 저희 아버지와 일주일에 1번, 매주 수요일인데요. 저희 아버지와 골프를 치는 그 시간인데 공을 치는 순간에도 다가온다. 그날이 다가온다. 이번 주에는 이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할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재미난 경제 이야기, 제가 지금 그 손가락으로 이 토끼귀를 했어요. 뭔지 아시죠? 귀여운 척이 아닙니다. 이 코테이션 마크. 이 재미난 경제 이야기를 정치적인 부분과 연관시켜서 어찌 보면 조금 인신공격에 가까운 단어들과 이렇게 막 교묘하게 섞어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또 보여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주된 주제는 경제, 경제, 또 토끼귀를 했습니다. 제가 경제이지 이게 정치가 아닙니다.
물론 뭐 경제와 정치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 뭐 그런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주제의 주는 경제에 관한 사안들인 것이지 뭐 정치에 대한 사안이 아님을 알아주시고 뭐 가능하면 정치적인 댓글은 자제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네, 당부드립니다. 제 영상 자체는 뭐 이제 단순히 뉴스를 읽어드리는 번역 형식의 뉴스가 아닌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보실 수 있는 영상물 컨셉이라서 지금처럼 서론도 길고 가끔 헛소리도 하고 뭐 하지만 뭐 이게 정규 편성 뉴스가 아닌 점을 알아주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또 이제 사설이 길었다고 이제 한 말씀 하시는 분들이 등장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2021년 1월 둘째 주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주는 경제 뉴스보다 정치 뉴스가 많은 한 주였죠. 해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선정한 키워드는 블루웨이브입니다. 네, 정치 얘기는 하지 않겠다더니 이 친구 왜 말이 왔다 갔다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네,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재미난 경제 이야기와 이거 토끼귀죠. 네, 이 재미난 경제 이야기와 관련된 정치 뉴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아까 제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블루웨이브라는 말이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블루웨이브라고 하는 용어는 뭐 이제 백악관과 상원, 하원, 하원의회 이 모든 그 정치적인 파리를 이제 모두 파란색, 즉 민주당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상황을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 정치적인 것도 당연히 있는 거지만 이게 경제랑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블루웨이브 상황이 되면 법인세 및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증가를 하면서 마켓, 기억나시죠? 장 보는 마켓이 아닌 주식시장. 네, 마켓에서는 은행들이나 녹색 에너지, 친환경 기업 등의 에너지 회사들이 강세를 보이고 IT 기업들, 기술주 이런 기업들은 이제 몸을 사리기 시작을 해서 증시에 혼란을 가져와서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영향을 미친 선례가 많았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죠. 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따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연방 최저임금 인상권 이외에 부자 감세 철폐라든가 소득세 최고세율 이제 인상, 법인세 등 인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측들이 나오는데 이번 블루웨이브는 사실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코비드 팬데믹 때문에 제가 두 번째로 선정한 키워드 헬리콥터, 네, 코비드이고 경제 뉴스인데 헬리콥터를 제가 선정을 했어요. 네, 나중에 자세한 내용 들으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 새로운 행정부의 제3차 경기 부양안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CNN 비즈니스는 이 3차 경기 부양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전체 750 빌리언, 7,500억 달러 가량의 자금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전했는데 이는 블루웨이브가 마켓의 호재에 제약을 걸 수 있다는 기존의 사례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던 최저임금, 키워드 최저임금 기억나시죠? 이 최저임금, 연방 최저임금을 기존 7달러 25센트에서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 역시 GOP, 즉 공화당이죠. 공화당이 항상 반대하는 입장이었었는데 이 사안 역시 블루웨이브로 인해 민주당의 상하원 힘의 균형이 민주당 쪽으로 기우는 이 시점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또 겁이 나니까 이쯤에서 첫 번째 키워드를 정리하고, 네, 이 블루 웨이브가 2021년 시작되는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4년 동안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계속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이번 주 2021년 1월 둘째 주의 두 번째 키워드는 헬리콥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헬리콥터. 여러분들께서 아는 그 헬리콥터 맞습니다. 경제 뉴스에서 웬 헬리콥터냐? 이건 말이죠. 사실 그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경제학자가 내놓은 경기 부양책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이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세요.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 이분은 이제 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를 하고, 경제가 심각한 침체기에 빠지면 중앙은행이 돈을 헬리콥터에서라도 막 이렇게 뿌려서라도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이제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경제학적인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제 중앙은행이라고 하니까 다들 그게 정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기억나실 겁니다. FOMC, 네, FOMC라는 키워드. 네, 중앙은행은 사실은 정부의 소유가 아니죠. 네, 이런 어쨌든 경제학적 주장을 펼쳤는데, 헬리콥터 머니라고 잘 알려진 이 이론은 현대 경제학에 많은 영향을 미친 존 메이너드 케인스, 케인스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케인스의 경제가 최적의 흐름을 유지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금리 인하라던가 미국 대공황 시기 이후에 있었던 뉴딜 정책 같은 게 되겠죠. 네, 어쨌든 이 밀턴 프리드먼과 메이너드 케인즈의 이론이 서로 상반되는 대응을 보이고 있는데, 요즘 미국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이론을 모두 미국 경제에 대입해보고 있는 듯 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작년 연말 있었던 FOMC를 통해 2023년까지 금리를 동결하겠다라는 통화정책을 밝힌 바가 있고, 이제 수혜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코로나 직접 지원금을 헬리콥터에서 뿌리듯이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뿌린다고 해서 제가 그걸 비판한다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정치적인 그런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경제학자 밀턴이 한 얘기예요. 네,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제가 요즘 오래 살렸는지 욕을 하도 먹다 보니까 몸을 사리게 됐어요. 네, 여튼 이런 정책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네, 상반되는 경제학 이론을 모두 대입해야 할 만큼 미국의 경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인데요. 모두들 알고 계시듯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1월 6일 선거인단 인증 과정 전부터 제3차 경기 부양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내비쳤었고요. 이제 이번 주면 제3차 경기 부양안에 베일이 걷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디어들을 통해서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경기 부양안의 세부 사항을 본다면,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를 참고해 볼 때 첫 번째로는 개인당 $2,000씩의 직접 지원금 지급인데요. 당초 이야기되었던 대로 현재 지급되고 있는 $600의 직접 지원금을 목표 금액인 $2,000에서 제하고 차액인 $1,400를 지금과 같이 IRS 쪽에서 받으시게 되겠죠. 이 $1,400를 추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현행 17세 이상의 부양가족은 제외되는 것이 아닌 17세 이상의 부양가족도 지급 대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상되는 제3차 경기 부양안의 세부 사항은 실업수당에 관한 것인데, 이제 작년 말 상원, 하원을 통과한 제2차 경기 부양안에 포함된 연방 실업수당 지원금이
올해 3월 14일로 마감이 되는데 이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률은 줄지를 않고 오히려 조금씩 다시 증가하는 이 시점에 연방 실업수당 지원금이 다시 1차 때와 같이 주당 $600로 오를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물론 이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제가 뉴스를 제작하고 있는 오늘 1월 9일 블룸버그가 라이브로 보도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기자회견을 보면 세 번째로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제3차 경기 부양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세부 사항들이 있는데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financial support와 그 COVID-19 그 백신에 대한 것들을 더 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헬스 인더스트리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많은 언론들에서 제3차 부양안에는 세입자 퇴거 명령 연장 혹은 세입자들에 대한 렌트비 지원을 해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들어가 있는 학자금 융자에 대한 부분 탕감, 그런 다음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 소송으로부터 이 비즈니스 오너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그럴 수 있는 법적인 안전장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백신 보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 팬데믹의 종식이 언제일지 예상할 수 없는 시점임은 확실하고요. 그런 다음 이로 인한 경제적인 여파가 미래의 경제 상황을 염려할 겨를이 없다는 부분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제 여러 차례의 경기 부양안이 제가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마음먹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부작용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걱정에 마음이 조금은 무겁습니다. 네, 새로운 행정부가 키를 넘겨받은 미국이라는 커다란 배가, 이 키는 열쇠가 아니죠. 이 그 핸들. 어쨌든 이 키를 넘겨받은 미국이라는 커다란 배가 코로나의 풍랑 속에 우리 모두를 안전한 목적지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올바른 해법과 방법을 기대해 봅니다. 제가 선정한 2021년 1월의 둘째 주 키워드 1부에서는요. 블루웨이브와 헬리콥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누구나 알기 쉬운 굿뉴스 오늘 오후에 있을 거죠. 2부에서는 주제들이 너무 무겁고 제 사설이 너무 길어서 조금 가볍고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2부에서 다룰 키워드는 애플카라는 키워드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